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20대 중반의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첫눈에 반해 불같은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먼저 생겨서 부랴부랴 결혼식을 했던 케이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납니다. 그 애가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고요. 그 밑으로 아들 하나도 더 있습니다. 저하고 남편은 처음엔 양가 부모님께서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면서 반대가 극심했지만 이미 제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 어쩌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그래서인지 양가 부모님께서는 결국 제 배가 더 나오기 전에 결혼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길로 저는 배 나온 채로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결혼 후에는 일단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고 친정 부모님도 그때는 당장 집이나 세간살이를 마련해 주실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참이라 돈을 모은 것도 거의 없었고요. 그나마 시댁 부모님이 작게 사업체를 경영하고 계셔서 집은 좀 넓고 컸습니다. 시댁 부모님들의 배려로 저와 남편은 살림살이를 남편이 총각됐었던 방에서 시작했죠. 요리도 잘 못하고 빨래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혹독하게 집안 살림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잔소리는 좀 심하긴 했지만 대체로 좋으셨고 제게도 딸처럼은 아니었지만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저와 남편이 싸우기라도 하면 은근하게 남편 편을 들면서 저를 나무라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님께 애교 섞인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꼭 제 편은 안 들고 이 사람 편만 드시니까 저 너무 억울해요. 제가 볼을 뿌르퉁하게 부풀리면서 불평을 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 내가 왜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네 남편을 못 좋아서 안달인 거냐? 그러면 남자가 바깥에서 큰일을 못해요. 여자는 그저 조신하게 남자 내조하고 알뜰살뜰 살림하면서 애들 잘 키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정말 조선시대의 옛날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하다 지쳐서 시어머니께 제 하소연을 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어도 말대꾸를 해봤자 먹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 썰의 주인공은 남편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바로 남편의 5살 밑 누이 동생이죠. 저한테는 시누이가 되겠네요. 시누이는 남편이랑 둘도 없는 남매 사이였는데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싸우는 일도 없고 남편은 시누이를 끔찍하게 아껴 썼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도 남편을 오빠 하면서 어려서부터 잘 따르고요. 어렸을 적에는 동생한테 나쁜 벌레라도 붙으면 안 된다고 시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동생 단속을 했었다고 하네요. 저로선 이해가 안 가지만요. 여러분들은 이해 가시나요? 현실 남매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둘도 없는 남매 사이. 저는 외동이라 그런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면서 자란 시누이는 제가 남편이랑 데이트라도 할라치면 꼭 그 사이에 끼어서 떡볶이 사달라, 파르페 사달라 하면서 저희 데이트를 방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런 시누이가 얄밉기도 하고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는데요. 어쨌든 저하고 5살 차이가 나는 시누이는 지방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었는데
그때 시누이는 이미 캠퍼스에서 유명한 커플이었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던 시누이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봐서 바로 9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남친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정고시를 보려고 준비 중이었고 시누이와 같이 공부를 했지만 시누이 남친은 그 해에 행정고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행정고시라는 게 워낙에 어렵기도 하지만 운이 안 따라주면 못 붙는 거거든요. 합격만 하면 단숨에 5급 사무관에서 시작하니 대기업 과장 정도의 직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댁 부모님은 시누이의 남친을 아주 좋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시누이에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예비 신랑 뒷바라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도 남친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뒷바라지를 한다고 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두 사람은 뭔가 불안불안한 형태로 겨우 관계를 이어나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누이가 주민센터에서 오후 5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퇴근을 하면 남자친구는 시누이가 정성껏 해놓은 아침 점심밥을 먹고 기껏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다가 시누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야 헐레벌떡 책상 앞에 앉는 그런 행동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럼 시누이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럴 우리 시누이가 아니죠. 시누이는 남친의 눈을 보면 남친이 공부를 했는지 딴짓을 하고 있었는지 눈치를 금방 챘다고 하더군요. 예상이 뻔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시누이는 화가 나서 눈을 무섭게 치켜뜨며 남친에게 잔소리를 다다다 풀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빠, 또 컴퓨터 게임 했지? 허구한 날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니까 시험에서 떨어지지. 이번에 또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남자친구는 시치미를 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니야, 나 공부하고 있었어. 네가 나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시누이는 기가 막혀서 전 남친을 째려보면서 또다시 잔소리를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오빠 몰라? 오빠 공부 안 한 거 다 알아. 오늘 공부 얼마나 했어? 내놔봐 그럼. 시누이가 그렇게 남자친구를 닥달하면 남자친구는 삐져서 헤드폰을 쓰고 게임 소리를 더 크게 해놓고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제 시누이에게 짜증을 부리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누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 저를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뒷바라지까지 해줬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아있으니 말이에요. 시누이는 그래도 처음에는 공시생 심기 건드릴까봐 참기도 많이 참았답니다. 하지만 이 남친이라는 놈이 고시 공부한답시고 계속 백수 건달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누이한테 붙어서 기생하면서 꿀이나 빨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누이는 남자친구 때문에 복장이 터질 때 자기 엄마, 즉 저의 시어머니에게 와서 하소연도 많이 했었답니다. 엄마, 나 이 남자 때문에 못 살아.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시누이가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처음엔 물정 모르고 그 예비 사위 편을 들었더랍니다. 아니, 걔가 설마 맨날 게임만 하겠냐? 공부 열심히 하다가 쉬면서 머리 식히고 그랬겠지. 걔가 그래도 낮에 너 일하고 있을 때는 공부를 좀 했겠지. 아유, 좀 기다려봐라 이 기집애야. 네 남친 행정고시만 합격하면 너 바로 사무관 와이프 되는 거야. 행정고시 합격하는 거 그게 어디 쉽냐? 그러니까 네 남친 닥달하지 말고 뒷바라지나 잘해줘. 시어머니가 이렇게 호통을 치듯 말씀하시면 시누이는 억울하다는 듯이 더 소리를 높였답니다. 아니야, 아니라니까?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우리 엄마면 내 편을 들어야지. 왜 그 인간 편을 들고 그래? 정말 그 인간 공부는 한자도 안 할 때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집안은 또 얼마나 돼지우리처럼 안 치우고 사는지 엄마가 몰라서 그래. 내가 그 집 식모라도 된 것 같다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렇게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면 글러먹은 남자 아니야? 시누이가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대거리하는 걸 듣고 옆에서 시아버지는 물색도 모르고 딸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저런 우리 딸 고생시킬 놈을 봤나? 야, 희연아, 너 걔랑 헤어져라. 우리 딸 공주대전만 봤다가 그 집 가서 고생하는 꼴 이 아빠는 못 본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핀잔을 주십니다. 으이그, 딸 편만 들 게 아니라 당신이나 잘해요. 당신이야말로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그저 밥 먹고 집에서 카드 게임이나 하실 줄 알지. 내가 그놈의 컴퓨터 다 갖다 버리고 말 거야. 아니, 가만히 있는 나를 왜 끌어다 붙여? 내가 뭘 또 안 좋아졌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두 분이서 또 한바탕 싸우시고 난리가 나고 그 결과 시아버지는 굳게 입을 다무시고 안방으로 혀를 째째 차고는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씩씩거리시고요. 이렇게 시누이가 남친 흉을 보러 오는 날은 결국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부부싸움 하시는 날이 되어버렸으니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지냈겠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몇 번 시누이가 남친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다고 살짝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여보, 시누이가 예비 신랑한테 너무 불만이 많아요. 당신이 시누이 남친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아? 알아듣게 잘 타일러야지. 막말로 둘이 결혼하면 어려운 사이니까 더 아무 말도 못하고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남편은 그냥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게 낫다고 하면서 제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겁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 놈이나 만나지 말라고 시누이 남친 생기면 단속도 그렇게 하더니 왜 지금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이제 어른이잖아. 걔도 직장 다니고 30 다 돼가는데 문제가 있어도 지 남자친구랑 둘이서 해결하는 게 맞지. 주위에서 너무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돼. 남녀관계라는 게. 그럴 거면 우리 딸한테나 좀 그러지 왜. 고등학생인데 남친 좀 사귀는 게 어때서. 걔도 간섭하지 말고 좀 놔둬. 제가 제 딸 편을 들려고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남편은 눈빛부터가 달라집니다. 제 딸은 더 소중하다 이거죠.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다짐을 단단히 받아놓으려고 이렇게 말하죠. 울 딸내미한테는 나쁜 벌레 붙으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내 사위 될 놈은 내가 골라줄 거야. 그런 줄 알고 있으라 그래. 그리고 당신도 우리 딸 단속 잘해. 아이고,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진심이라는 게 더 소름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남편의 이중성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되었네요. 아무튼 사귀고 처음 1년까지는 시누이랑 그 남친이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하면서도 심각한 게 싸운 것도 아니니 금방 화해도 하고 하면서 어찌어찌 흘러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연인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빈도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싸움의 강도도 점점 세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동거한 지 2년째 되던 겨울에 결국 시누이의 인내심이 바닥나 버린 겁니다. 어느 날 시누이가 밤늦게 저희 집에 찾아와서 시어머니께 울고불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방에 있었는데도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라는 게 참 기가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이 사람 못 참아. 나 이 사람 하는 짓거리 다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할 거야. 아들이 이렇게 못된 인간인 거 어머니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까지
신우이가 이렇게 미친 여자처럼 울면서 소리 질러대는 건 생전 처음 만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젠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는 자기 딸을 힘들게 달랜 다음에 앉혀놓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가 눈물 섞인 음성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주민센터에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신우이는 남친을 위해 장을 봐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놈의 남친이 집에 없더랍니다. 신우이는 이 인간이 어디 갔나 하고 핸드폰으로 12통이 넘게 전화도 하고 카카오톡도 50통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톡을 읽지도 않고 전화도 당연히 씹었답니다. 신우이는 점점 초조해져서 집 앞에 있는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친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가던 편의점에도 없었고 둘이 같이 술을 마시던 동네 호프집에도 남친은 흔적조차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신우이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신우이는 하다하다 그 동네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찾아가 봤더랍니다. 그랬더니 경찰서 안에서 그 남친이 경찰에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갑질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꼴을 본 신우이는 놀라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게다가 그 남친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갑질을 하던지 경찰서 밖에까지 다 들렸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내년에 고급 공무원 될 사람이라고. 너희들 사무관 아냐? 사무관! 감히 어디서 니깟 놈이 내 말을 무시해. 너 그렇게 빽이 든든하냐? 선생님,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친은 아무 죄 없는 경찰의 멱살까지 잡아가며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술이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당장 경찰서 안에 달려가서 남자친구를 그 경찰에게서 떼어놓고 말렸습니다. 멱살이 잡혔던 경찰분은 난처한 얼굴로 신우에게 조곤조곤 말을 했습니다. 따지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답니다. 이분이랑 아는 사이세요? 네, 제 남자친구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이 술 드시고 핸드폰을 어딘가에서 잃어버리셨다고 경찰서 찾아왔길래 제 폰을 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본인 거랑 기종이 똑같다면서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겁니다. 여자분 믿고 풀어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로 유치장 가실 뻔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우이가 몇 번이고 사과를 하면서 남자친구 단속을 잘 시키겠다고 싹싹 빌고 나서야 경찰서에서는 남자친구를 풀어주었습니다. 신우이는 기가 막혀서 남친을 데리고 경찰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거의 쓰러져가는 남자친구를 힘겹게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죠. 그런데 신우이 남친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신우이한테 술주정을 하면서 자기 폰 찾아내라고 억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신우이는 남자친구의 뒤통수를 때리고 싶었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런 남친을 겨우 진정시켜서 재워놓고 신우이는 시댁으로 쫓아와서 이 사단을 낸 거랍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이번엔 정말 화가 났는지 예비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어른, 제가 좀 사돈어른을 뵈야 될 것 같네요. 그때 신우이는 동거 중이었는데 신우이의 시어머니 될 분이 가끔씩 와서 반찬에 둔 걸 냉장고에 넣고 가고 거의 우리 신우이랑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알아봤었어야 하는데 우리 순진한 신우이가 그걸 몰랐던 거였어요.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얼마나 의문스러운 사람인지 알았어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 시어머니가 남친의 어머니에게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고
신우이의 예비 시어머니가 될 분은 떨떠름하게 전화를 받더니 마지못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다음 날 두 어머니들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먼저 신우이가 당한 자초지정을 눈에 불을 켜가면서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우이의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딱 잡아떼면서 말을 흐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들은 게 없는데 정말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요? 희연이가 없는 말 한 건 아니고요? 뭐라고요? 그럼 우리 딸이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하도 기가 막혀서 예비 사돈될 분한테 쏘아붙이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돈 어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잃어버린 신우이 남친의 폰은 당연히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시어머니는 기세가 등등해서 사돈에게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것 보세요. 댁의 아느님 전화도 안 받잖아요. 잃어버린 게 틀림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제 딸이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요. 아님 한번 아드님 집에 가보세요. 그럴 리가.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남친의 어머니는 부끄러움과 자기 아들에 대한 분노로 얼굴이 벌개져서 남친의 집으로 도망치듯이 가버리셨고 저희 시어머니는 그 길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야 희연아, 그놈이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진짜 그놈 뒷바라지하면서 아깝게 청춘을 낭비하니?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하신 말씀에 웬일인지 신우이의 표정이 오묘하게 변하더니 얼굴을 벅벅 긁으면서 그러더군요. 아니, 나도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몰아세운 것 같기도 해. 그 사람한테 연락 오면 나 다시 화해하고 그 집 들어갈래. 시어머니는 아무리 자기 딸이지만 이해를 못 하시겠나 보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으셨는지 시어머니가 신우이 등짝을 퍽 소리가 나도록 치셨습니다. 아휴, 이 기집애가 점점? 너 지금 장난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루 만에 그렇게 호래당 마음 바꿀 거면서 왜 어제는 금방이라도 헤어질 것처럼 울고불고 이날이를 친 거야? 엄마, 왜 때려? 신우이는 괜히 억울함을 담아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셨는지 신우이 등짝을 몇 대 더 때리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조차도 하도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신우이의 태세 전환에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아가씨가 그렇게 물러터졌으니까 남친이 아가씨를 물러보고 계속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가씨,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말아요. 그러다 남자들 버릇돼요. 특히 술주정은 절대로 받아주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침 튀겨가면서 열변을 토했는지 시어머니가 옆눈으로 저를 째려보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눈치를 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올 때는 시어머니도 당연하게 남편 편이셨거든요. 은근히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돌려가기 한 셈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뭐 어때요? 저는 이 말하면서 괜시리 통쾌하더라고요. 일종의 대리만족 같은 거라고 해두죠. 아무튼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맞은 등짝을 문지르며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라. 그냥 그 사람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도 사귄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시 잘라버려.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완전히 변한 마음에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지으실 뿐이었어요. 내 속으로 낳은 년이지만 너도 참 너다. 왜 그렇게 진득하지를 못해?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같이 못 살 것처럼 굴더니 그럼 난 이후에 사돈어를 어떻게 보니?
그렇게 난리를 쳐놨는데. 기가 막혀서 내뱉으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시누이는 부끄러움에 뺨을 붉히면서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랑 나 속궁합은 좋은 편이란 말이야. 아유, 이 기집애가. 안 돼! 그놈의 새끼 버르장머리 고쳐내야 되니까 걔가 먼저 전화해서 사과하기 전까지 너 거기 들어가지 말고 그놈이랑 연락도 하지 마. 너 네가 먼저 전화하기만 해봐. 너 내 딸도 아니야? 이 기집애야. 그러니까 알아서 행동해. 알겠어? 이 바보 같은 기집애. 시어머니의 호통에 시누이는 초조했는지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처음에야 화가 나서 아무 말이나 했겠지만 시누이는 그 남친이랑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강경한 태도로 시누이를 감시하면서 절대 먼저 집에 들어가지 말고 시누이 남친도 못 만나게 했죠.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시누이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핸드폰은 그때 잃어버리고 나서 새로 했는지 바뀐 번호로 전화를 해 처음엔 못 알아봤다고 시누이가 나중에 말해주더라고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시누이가 전화를 받자 다급한 시누이 남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제 다시 집에 들어와. 응? 자기 없으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 시누이 남친은 지금에서야 초조했는지 저자세로 나오더랍니다. 그때 옆에서 시어머니가 가만히 두 사람 통화하는 걸 듣고 있다가 시누이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가지고는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자네, 나 좀 만나야겠어.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속을 썩일 수가 있나? 술 먹고 그렇게 경찰서에서 행패나 부리고 뭘 잘했다고 얘를 또다시 만나?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봐, 어? 시어머니는 남친한테 이렇게 쏘아붙이셨어요. 그러다 남친놈이 한다는 소리가 더 가관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그날은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기억이 나질 않아서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반성 많이 해서 우리 희연이 좀 바꿔주실래요? 네, 어머님. 신우 남친이라는 놈이 뻔뻔하게 모르쇠로 밀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는 뭐라고 더 호통을 치려고 할 때 신우가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왜 그래? 나 통화하는데 갑자기 뺏어가고 나 다시 돌아갈 거라니까? 폰 이리 줘 얼른. 옆에서 시누이가 시어머니 손에서 다시 핸드폰을 뺏듯이 가져가더니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제 남친에게 나긋나긋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어서 팔짱을 끼고 시누이를 노려보고 있었고요. 그러건 말건 시누이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자기야. 나도 사랑하지 물론. 오늘은 집에 갈게. 알았지? 딱 기다리고 있어. 아유, 이 기집애가 정신 못 차리고 네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버릇된단 말이야. 시누이가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또 잔소리를 시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말든 콧노래를 흥흥거리면서 남친네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시누이의 태세 전환이 빠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슬쩍 귓속말로 충고를 했습니다. 아가씨,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계속 이렇게 물렁하게 용서하고 그러면 술주정 그거 습관돼요. 오빠도 그랬잖아요, 신혼 때. 무슨 소리니? 아차, 뒤에서 시어머니가 듣고 계셨나 봅니다. 저는 얼른 제 방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오면서 제게 뭐라고 하실까 봐서요. 그러나 시누이에게 시어머니의 충고도 제 충고도 귀등으로도 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신우이와 남친의 첫 번째 전쟁은 생각보다 더 싱겁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모두 그 나쁜 놈이 오래지 않아 신우이의 뒤통수를 크게 칠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남친이 신우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웬만큼 열심히 하고 그랬었나 봐요. 다행히 신우 남친이 1년 후에 다시 본 시험에서 1차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에 신우이는 물론 우리 집 식구까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신우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동안에 남자친구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 거며 서운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동안 신우이의 남친에게 했던 말이며 서운했던 감정이 싹 다 날아갔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사위 하시면서 신우 남친이 사무관이 된다는 것을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어요. 사실 이제 1차 합격한 건데 이미 사무관이 다 된 것처럼 자랑을 하시는 것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신우이에게 셈이 나기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랑 저는 공부머리가 없어서 남편은 그냥 시아버지 밑에서 사업을 돕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꼼짝을 못하고 어머님 말씀을 다 따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가씨에게 축하도 할 겸 전화를 걸어서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 남자친구가 행정고시 1차 합격했다면서요? 축하해요. 아, 네 언니. 어떻게 그래도 3년 만에 이런 날이 오네요. 이제 결혼 날짜만 잡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신우이는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간의 고생을 많이 했던 신우이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덕담을 나누면서 저는 신우이와의 통화를 마무리하고 무심결에 카카오톡을 봤습니다. 이게 뭐지? 그 카카오톡 단톡방은 제 또래의 동네 아줌마 친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었는데요. 그중에 저랑 친한 동네 언니가 저한테 말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급히 그 언니한테 답톡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그 언니는 단톡방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저한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또 그 언니 남편이랑 싸운 건가 싶어서 오랜만에 남편들 흉도 보고 수다나 떨려는 생각으로 언니와 약속을 잡고 동네 커피숍에서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언니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저한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더니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너 있잖아. 네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잘 들어. 네 신우 남친 있지? 왜 저번에 네 신우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네가 사진 보여줬었잖아.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신우의 남친이 이번에 행정고시 1차에 붙었어. 그것 때문에 신우가 팔자 폈지 뭐. 아, 요새는 나도 우리 신우가 제일 부러운 거 있지? 저는 그 언니한테 신우이 팔자 좋겠다고 부러워하면서 말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의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깜짝 놀랄 폭탄 선언을 날리더라고요. 야, 내가 엊그제 강남에 있는 호텔 갔다가 커피숍에서 니네 신우의 남친을 봤잖아. 근데 웬 여자랑 소개팅을 하고 있더라니까? 근데 또 그 여자가 미스 코리아 뺨치기 이쁘더라고.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제까지 잘 사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의심을 했겠어요. 이제 둘이 결혼만 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뭐? 에이, 언니가 잘못 봤겠지. 신우이가 그 사람이랑 벌써 사귄 지는 햇수로 5년이나 됐고 우리 신우가 그 남친 집에 드나들면서 살림 살아준 지가 3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 나도 알아. 아니까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잖아. 너희 신우이한테 이야기해봐. 뭐 이생한 낌새 같은 거 못 챘냐고.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언니의 표정은 한껏 굳어 있었어요. 이 언니가 또 거짓말 사람은 아니고 해서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남편한테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가씨 남친 말이에요. 강남 P호텔 간 적 있대요? 아니요? 근데 그건 왜 물어요? 아가씨는 자초지종을 전혀 모르는 눈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 언니가 사람을 착각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니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언니, 아가씨는 그런 적 없다는데? 진짜 제대로 본 거 맞아? 그랬더니 언니가 바로 제 개인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을 본 저는 기절할 듯이 놀래버렸죠. 글쎄 신우이 남친이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정말 호텔 커피숍에서 소개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 여자랑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더라고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화를 삭히려 어쩔 줄 모르는 사이에 언니에게 또 톡이 왔더군요. 맞지? 너희 신우이 남친 얼굴 맞잖아. 나도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고 바로 이렇게 네 신우한테 배신하고 딴 여자랑 손을 보다니. 인간 말종이다. 야, 그놈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신우이랑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가족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친에게 속은 신우이가 불쌍하게 생각되었어요. 언니의 톡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는 이 사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나? 제 머릿속은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신우이 인생이 개박살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나쁜 놈한테 속아서 결혼을 해도 안 되고 환승 이별 당하기 전에 얼른 관계를 정리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결심이 서자 꾸물거리고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신우를 제외하고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야 돼.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 우선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을 해둔 다음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에 가서 노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단잠을 깨서 기분이 약간 상하신 듯이 보였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머니 딸이 지금 뒤통수를 맞게 생겼는데요. 저는 옆집 언니가 준 톡 사진을 어머니께 보여드렸죠. 어머니는 그 톡 사진을 들여다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놈 새끼. 내가 이놈한테 홀라당 속아 넘어갔네. 아이고. 시어머니는 땅을 치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쓰러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찬물도 떠다 드리고 목도 주물러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된 바에야 그 인간 절대 결혼 못하게 단단히 망신을 줘야겠어요. 신우이 대신 우리들이 복수해야죠. 이런 인간 말종은 절대 그냥 둬선 안 돼요. 시어머니는 망연자실에선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계속 위로해드렸어요. 그러다가 한참 후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셨는지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독한 마음을 잡수신 거죠. 어머니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저한테 그놈을 어떻게 응징할 건지 그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네, 이놈을 그냥... 며느라기야, 어떻게 하면 이 복수할 수 있겠니? 불쌍한 우리 딸, 어떡하니, 어? 저는 일단 생각나는 대로 어머니께 제 계획을 말해둔 다음 저녁을 차려놓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저녁 먹을 때가 되자 시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퇴근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집으로 오시자마자 궁금하신 듯이 저에게 물어오셨습니다. 아니, 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오늘은 일찍 퇴근하라고 애비한테 전화한 거야? 그러게, 무슨 일이야, 여보? 아버님, 여보, 놀라지 말고 제 말 잘 들어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서 신우 남친이 선을 보는 사진을 내밀며 그놈의 만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초지정을 다 듣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사진만 보고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당장이라도 그놈을 절단내러 가자고 씩씩거리셨고, 남편 역시 눈에 불을 켜고 그놈을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일단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화가 나실만 하고 저도 너무 화가 나지만요. 지금 분노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돼요. 우리 시누이 복수를 통쾌하게 해줘야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좀 진정하세요. 두 분 다. 저는 두 사람은 일단 말리면서 제 계획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신 아버님과 우리 신랑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계획대로 하자고 찬성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시누이에겐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했고요. 시누이가 알면 우리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지도 몰랐으니까요.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누이가 그 남친 편이라도 들면 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저는 일단 흥신소에 연락해서 사설 탐정에게 그 두 년놈들의 동태를 살피고 될 수 있는 한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운 증거를 많이 모아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바람 현장을 제보해준 동네 언니에게도 혹시 소송이 걸리면 증언도 부탁해 두었죠. 언니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이 언니가 정의감이 엄청 강하거든요. 흥신소 사설 탐정 말에 의하면 그 남친이란 망할 놈은 우리 시누이에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몰래 그 선을 본 여자랑 결혼식까지 하려고 자기 엄마랑 작당을 하고 일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믿어지세요? 저는 참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네요. 시누이 남친은 집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같은 기수 공시생들이랑 회식했다고 뻔뻔스럽게 시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그 선본 여자를 만나고 들어오는 이중적인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주말마다 흥신소 탐정은 저한테 두툼한 사진 뭉치를 내밀었고 그걸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놈은 그 선본 여자랑 호텔까지 엄청나게 자주 드나들었더라고요. 불쌍한 우리 시누이는 그저 그 망할 놈을 계속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면접 준비다 뭐다 하면서 양복을 빼입고 멋을 잔뜩 내고 나가도 털끝만큼도 의심을 안 했죠. 그게 다 선본 여자랑 호텔 가고 데이트하고 그런 것인 줄을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 시누이가 불쌍하기는 했지만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걸 숨기면서 더 이상 시누이가 상처받지 않게 배려하는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저희 가족들은 나중을 생각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누이를 대했고 시누이 역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나쁜 놈이 감쪽같이 우리 시누이를 속인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네요. 드디어 한 달 후 그 미친놈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한 동네 아줌마들을 다 끌고 그놈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저에게 그놈의 바람을 제보해준 그 언니랑 임신 8개월의 친구, 그 외에 5-6명의 언니 동생들이 제 계획에 재미있겠다며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누르면서 때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 되자
저는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놈한테 삿재질을 해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이 개자식아! 날 두고 결혼식 하려고? 뻔뻔스럽게? 하객들은 갑자기 들려온 성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저에게 온 시선이 집중되었죠. 그러자 저는 바로 동네 언니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동네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더니 프로젝트 빔을 켰습니다. 곧 결혼식장의 하얀 벽에 전 남친과 그 남자의 낯뜨거운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 영상들은 흥신소에서 찍어준 그놈과 선본 여자의 바람의 현장을 잡은 사진 증거들이었죠. 그 영상들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하객들이 웅성거리면서 신랑 신부를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여자는 그런 사진이 찍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는지 거의 정신을 잃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고 신우의 남친놈은 허둥지둥하면서 제 입을 막으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에 손을 대고 씩씩대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놈이 오자마자 멱살을 콱 잡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뭘 왜 이래? 너 오늘 한번 죽어봐. 저는 신우이 남친놈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힘껏 소리쳤습니다. 그놈은 어이가 없었는지 멱살 잡힌 제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왜 이래요? 당신 미쳤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자기야. 나 이 여자 전혀 몰라. 이 남자가 저를 모른다고 거짓말할 것까지 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디서 뻔뻔스럽게 모르쇠로 나와? 너 나 진짜 몰라? 오늘 개망신 한번 당해볼래? 그때 임신한 동네 아줌마 동생이 나서서 그놈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신우의 남친은 어안이 벙벙해서 얼얼한 뺨을 붙잡고 저와 배불뚝이 동생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멍청한 표정으로 임신한 동생에게 묻는 겁니다. 아줌마, 누구신데 날 때리시는 거예요? 신우이의 남친이 입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동생이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내 뱃속의 애는 어떡하고 지금 인연이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누구신데요? 나 그쪽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그놈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그러건 말건 동생은 부른 배를 안고 우는 척하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신우의 남친이 자기를 버리고 지금 신부랑 몰래 결혼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선 기절하는 척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의 전 남친은 나하고 임신한 동네 동생, 그리고 신부까지 세 다리를 걸친 천하의 바람둥이 자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우의 전 남친이 당황해하는 사이에 다른 친구가 일어서더니 남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저 나쁜 놈! 여러분! 저기 저놈이 저한테도 결혼하자고 했어요. 바람둥이 자식. 저런 놈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돼요. 지가 5급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접근했다고요. 저는 크게 화를 내는 척하면서 신우의 남친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미친놈아, 도대체 몇 다리를 걸친 거야, 어? 너 같은 놈은 사기죄로 콩밥 한번 먹어봐야 돼. 왜 이러세요, 아주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 정신 빠진 놈이 이제는 하다하다 저한테 아주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잘됐다며 쾌재를 부르고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너, 우리 신우랑 사귀어놓고는 뭐가 어쩌고 어째? 불쌍한 우리 신우이 어떡할 거야, 어? 왜 여기서 알지도 못하는 년이랑 결혼식을 하냐고,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제 폭탄 발언에 결혼식장은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온 하객들도 하나둘씩 신우 남친에게 한마디씩 욕을 하면서 퇴장했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들은 남친의 어머니한테 속았다면서 소리소리 지르고는 넋놓고 퍼질러 앉아 울고 있던 딸을 데리고 식장을 도망치듯이 나가버리더군요. 신우 남친의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본 순간부터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았고요.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식장 안에서 신우이의 전 남친은 제 성질을 못 이기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그놈의 멱살을 놓고 동네 아줌마 친구들과 함께 유유히 결혼식장에서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남편하고 바톤 터치를 했죠. 남편 역시 그 나쁜 놈한테는 할 말이 많았을 테니까요. 남편도 역시 그놈의 멱살을 마구 잡아 흔들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이 나쁜 새끼야. 너 이러고도 무사히 빠져나갈 줄 알았어? 내 동생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너 혼자 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냐고! 이 새끼야! 남친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아무 말도 못하며 그저 남편에게 멱살을 잡혀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이렇게 덧붙였어요. 너 이놈의 새끼, 다 필요 없고 법원에서 만나. 손해배상의 위자료까지 철저하게 벗겨먹여 줄 테니까 각오해. 그 자식은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제 인생을 파토낼 줄은 몰랐겠죠. 아마 이 모든 일이 꿈이길 바랬을 겁니다. 그놈도 이젠 깨달았을 거예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는 불변의 진리를 말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식장 밖에서 팔짱을 끼고 이 모든 난리통을 지켜보며 고소해하고 계셨습니다. 저 나쁜 놈. 내 딸 속이고 이 사단을 냈으니 내가 너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지만 내가 네 놈이랑 네 엄마 싸잡아 고소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네 놈은 그냥 앞으로 좋은 날 하루도 없을 줄 알아. 내가 두고두고 네 놈한테 이 원수 갚아줄 거야. 그렇게 알아. 그래야죠. 양심도 없이 어디서 우리 신우를 배신하고 몰래 환승결혼을 하려고 하나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신우이 대신에 통쾌하게 그놈한테 복수를 하고 돌아 나오는 길이 어쩌면 그래도 후련했던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은 그날 밤에 시댁에 모두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그날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부모님께 잘했다고 칭찬도 듣고 가족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해졌답니다. 우리 며느리 덕에 내 딸이 똥자 같은 놈 피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그렇고 말고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내 딸 인생이 시궁창 될 뻔했잖아. 안 그러냐 아들? 너 이제부터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라. 네 동생 구해준 사람이 우리 며느리여. 알았냐? 그래, 이번 일은 다 당신 덕분이야. 생각하면 할수록 화나네. 그놈 새끼 때문에 내 동생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냥 확 절대 안 내놔도 시원치 않은데. 그래도 참길 잘한 거예요. 나머지는 법이 해결할 테니까 우리는 기다려봐요, 여보. 제 빠른 판단을 시부모님도 많이 칭찬해 주셨고 우리 동네 아줌마 친구들에게도 나중에 시아버지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한턱 내셨어요. 제 동네 친구들 덕에 사기꾼 같은 전 남친놈과 시누이가 잘 헤어졌고 그 나쁜 놈도 응징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신우까지도 그 일을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답니다. 그 뒤엔 어떻게 되었냐고요? 뻔하죠 뭐. 그 나쁜 남친놈은 사무관이 되기는커녕 혼인 빙자 사기죄로 콩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은 절대 못 되죠.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진 사람이 어떻게 사무관이 되겠어요. 그렇게 시누이의 남친은 우리 시누이를 배신한 대가로 사기꾼의 말로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부 쪽 부모님도 그놈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우리 쪽 역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3년간 사실혼 관계로 우리 시누이랑 살았던 것도 재판에서 인정이 되어서 그놈의 집안에서 위자료도 두둑하게 뜯어냈습니다. 시누이 남친은 환승 결혼하려다가 전과자가 되어서 이젠 인생까지 쫑나고 아마 그 남친의 어머니도 충격받아서 몸져 누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려왔던 소문에 의하면 그랬어요. 우리 신우도 그 사기꾼 같은 놈과 잘 헤어지고 나서 지금은 착하고 건실한 남자친구 만나서 예쁜 아기도 낳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인연이란 게 따로 있긴 한가 봐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지네요. 그렇게 애인 뒤통수 다치는 나쁜 놈을 우리 신우가 믿고 계속 뒷바라지 해줬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신우이 역시 처음에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놈을 잊으려고 발버둥치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그놈은 생각도 안 난다면서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역시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남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버는 남자건 고급 공무원이면 뭘 하겠어요.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옛말에 사필귀정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지위나 머리 좋은 것 따위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전 신우이 남자친구 사건으로 인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머리는 좀 안 좋긴 하지만 우직하고 성실하고 또 우리 애들이랑 저를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빠 같은 좋은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딸에게도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외모, 경제적인 능력 등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시기보단 착한 남자, 성실한 남자를 만나세요. 꼭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요. 그래야 결혼 생활이 편하답니다. 얼굴이 잘난 남자는 당연히 얼굴값을 합니다. 물론 세상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좋은 남자를 만나시려면 너무 그 사람의 외모나 경제적인 조건만 따져서 골라 사귀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얼굴이 다가 아니에요. 저는요, 외모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배우자의 경제적인 조건이 물론 중요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그런 것만 번드르르한 외모나 능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들으시고 사이다 한 바가지 마신 듯 속이 아주 후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